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건강 상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로는 과연 옳은지 의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와 가정, 심지어 미디어를 통해 접한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사실은 단순한 통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가지 건강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최신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듣는 하루에 물 8잔은 꼭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릴 적부터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광고까지 수없이 들었던 이 말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분 섭취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사람마다 필요한 수분 섭취량이 체중, 활동량,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하루 8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날씨가 더울 때나 운동 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추운 날씨나 실내에서 오랜 시간 머무를 경우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 섭취의 기본 원칙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운동에 관한 상식들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이 보장된다는 말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 역시 건강 유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의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면 부상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이나 요가와 같은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일상생활에서의 편안함을 더해주는데요. 이는 단순히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운동 습관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과 유연성을 고루 갖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균형 잡힌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시작될 때마다 찾는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거나 증상의 지속 기간을 단축시켜준다는 믿음은 널리 퍼져 있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충제 섭취가 반드시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보충제 섭취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다른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만 맹신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맞는 면역력 관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여러가지 건강 상식들은 한때는 타당하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그 진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 역시 단순한 칼로리 계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흔히 칼로리 섭취와 소비의 균형이 다이어트의 전부라고 믿어왔지만, 같은 칼로리라도 음식의 종류와 구성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각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활용되는지에 따라 혈당 변화, 포만감,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칼로리 계산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칼로리뿐만 아니라 영양의 질, 식사의 균형, 그리고 개인의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단순히 숫자나 통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면의 질과 양은 개인차가 크며, 단순히 정해진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깊은 수면의 질,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개인의 생체 리듬에 맞춘 수면 패턴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진정한 회복과 건강 증진이 가능해집니다. 때로는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외부 요인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단순히 하루 8시간의 수면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활 패턴과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건강 상식들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정보의 전달 방식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당분을 줄이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분 섭취가 과도할 경우 비만이나 당뇨병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당분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서 당분을 필요로 하며, 특히 뇌와 근육은 적절한 당분 섭취를 통해 효율적인 기능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섭취가 아니라 적절한 양과 질을 갖춘 당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자연에서 얻은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된 당분이 정제된 설탕보다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관한 정보들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며 최신 연구와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한 내용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개인의 체질, 생활 환경,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 정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건강 상식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실천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그동안의 상식들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옛날 상식은 틀렸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건강 상식들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몸과 생활 패턴을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나 광고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때때로 과장되거나 단순화되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은 모두 다르고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대로 딱 맞춰서 생활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반응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건강 정보에 휩쓸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때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거나 이 운동만 하면 완벽한 몸매가 된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정보들은 일시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선택이나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기존의 건강 상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단순한 통념에 불과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에 의존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건강 결정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건강에 관한 정보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단순한 상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정답이 하나인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삶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보 속에서 스스로를 잘 챙기고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꾸준한 자기관리로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평소에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나 최근에 궁금했던 건강 정보 또는 여러분만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은 최신 연구 결과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